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25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곱 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재협의를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사실상 원구성을 매듭짓고 오늘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은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복귀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죠. 네,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론을 택한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 복귀했습니다. 민생 입법 과제를 챙겨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더 이상 민주당의 입법, 의회 독재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청문회 등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사 일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총 이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 원구성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다며 오늘도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조치법 통과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여야 정책위의장 발언 나란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정현 기자, 국민의힘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만 법사위와 국토위, 교육위 등 3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우선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에서는 회의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오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하면서 여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됐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인 만큼 심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반대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여당의 반대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도 열렸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실시됐고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위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 결국 불참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고. 어제 여야 지도부가 직접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죠. 오늘은 화재 후속 대책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긴급히 화재 현장을 찾아가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오늘은 여야가 정당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일제히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연구 예산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공장 안전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민주당도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치에 정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당뿐 아니라 여야의 당권 주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사고 수습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호국 영령과 참전 유공자 22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경의와 애도를 표하고 강한 국방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북한과 강대강대치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강북 삼성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인유한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의료개혁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철 강북 삼성병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의료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처리에 정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의 부자 감세 추진은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고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의 제3자 추천을 주장한 것을 지적하며 법을 왜곡하고 민의를 조작하는 검찰 독재 싹이 자라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특검법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목적 외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국회는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몫인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모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치 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을 비롯한 여야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가 이제 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꾸려서 이제 개헌론에 이제 불을 지펴보겠다 이제 이런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이제 5년 단임제 여러 가지 폐단도 많고 또 뭐 87년 체제로 이제 올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년 중임제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개헌론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이제 육공화국의 헌법 이게 지금 올해로 이제 37년 됐으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하고 지금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이 청사진인데 그때하고 다른 굉장히 많이 바뀐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하는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개헌론자인데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국식으로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 권력도 일정하게 좀 분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른바 야당에서 꺼낸 개헌론은요. 그 동기가 좀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아니 이 개헌이라는 게 국가의 정말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정략적 목적으로 뻔히 주어진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거를 전제로 한 개헌론이 그래서 시작부터가 꼬이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 뭐 국민의힘도 충분히 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의장실에서는 뭐 임기 단축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추가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개헌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늦다 할 정도로 개헌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사안이다. 권력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사회가 80년 체제의 헌법과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5년 단임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그 국정의 혼란, 또 특히나 최고 리더십이 심각하게 단임제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습니까? 2년만 지나면 이미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하게 체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 개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제 가지고 논란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본인의 임기를 1년을 단축해서라도 할 수 있다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때 심지어는 이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겠다. 그때도 4년 중임제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권력 구조 문제는 좀 오픈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은 4년 중임제였지만 내각 개헌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놓고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주라. 국회에서 논의해주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 하듯이 그때도 마치 전략적이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아쉽습니다. 이번에 꼭 그 원식 체제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좀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 받아서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정치 양극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행 그 정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참 많은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논의가 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이제 출석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법사위 보니까 지난번에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올라온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법 개정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 앞전에 이제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뭐 설전 고성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종종 목도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는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주적 토론 절차도 건너뛰고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 표입니다. 민주당발 최상병 특검법이 제대로 된 숙려기간 그런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 다수결의 원리라는 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국회에서요 민주적 토론 절차 그거는
헌법기관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걸 이렇게 침해하면 안 되는데 네. 민주당이 다수석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심자랑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이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전에 법사위 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아마 이제 저 관사도 선임해야 되고 인사하고 뭐 이런 절차들인데 그런 과정들 지금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가 진행하지 않아서, 못하고 사실 뭐 법사위라는 게 우리 국민들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된 그야말로 전쟁터 중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식인데 오늘 여당에서도 세게 삽바 싸움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울분도 좀 터뜨려야 되고 또 기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오늘 첫날 상견례 좀 그렇게 서로 기싸움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신현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라는 데는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와서 토론하고 결국 법과 제도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국정을 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이 결국 이 대화와 이 타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표결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 국민의힘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원활하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기 이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뭐 사실 18개 상임위가 전체가 다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나머지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이제 위원들도 이제 선임이 되고 이제 보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갖추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7개를 이제 받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받게 됐는데 앞으로 국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이 좀 어정쩡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지만 그 총선에 나타난 민심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굴욕을 감수하고 원구성에 협조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기왕지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수적으로는 열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에서는 밀립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지만 그 상임위조차도 다 수적으로는 열세죠. 열세죠. 뭐 위원장이 이제 사회권은 갖고 있지만 진행권은 갖고 있지만 거기 뭐 다수가 이제 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양에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질적으로 뭐 자기 한 사람당 2명의 야당 의원들을 커버한다 이런 각오로 저 상임위 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대는 실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결국은 그 용산은 용산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당대로 국회를 대결의 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이 국정의 이 그 토론의 장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했을 때 결국 국회 운영은 원활하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라는 데가 뭐 이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시끄럽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라는 모든 나라에서 국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싸움은 항용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국회에서도 지어야 되지만은 결국은 대통령 책임자에서는 대통령, 그다음에 수상은 수상. 결국은 국정을 끌고 가야 되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야당을 대결의 당사자로만이 아니고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한 것과 대결 상대로 선거 1년 365일 5년 내내 대통령 임기 내내 선거로만 생각하느냐.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무리한 게 있으면 무리한 거 주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받아들일 건 할 건 해주면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드루킹 관련된 거 예.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듯이 국회를 생산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뭐 여당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될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믿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특히 이제 전대를 앞두고 이제 또 유력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타트를 이제 끊었습니다. 다른 세 후보와 달리 전체적인 뭐 맥락상으로는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상 이제 특검 추천을 이제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해병대 특검법은 법사위까지 통과가 된 상태여서 본회의 문턱에까지 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당대회 와중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계시는데 신주 의원께서는 지금 한동훈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신가요? 네, 상황 실장이시죠.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 전대에서 유불리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이분법으로 따지면은 네. 이 한동훈 이번 후보의 이 제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안이 처음 나온 게 원안이 되고 두 번째 나오면 그게 대안이 되지 네.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까지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뭐냐면 대안 없는 반대였어요. 대안 제시 없는 반대였는데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 있는 반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표 특검법안에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독소 조항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1명, 조국당에서 1명 특검을 추천해서 둘 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고르게끔 하고 3일 내로 고르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게 한동훈 표 특검법의 핵심인데 요는 이거죠. 민주당은 이걸 정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그게 아니고 이게 정략적 그 특검법이다. 근데 진실된 이 뭐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대안 제시. 예, 대안 제시를 하신 건 좋은데 전대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었어요. 네. 특검 찬반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의힘의 그 적은 의석, 거기 이제 거부권 또 행사하면은 다시 재의결할 때 8표가 이탈해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이탈표 단속. 이탈표 단속에 효과적이다. 어떤 게 그 대안 있는 그게 더 효과적일지, 대안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들은 대안 있는 이게 반대가 훨씬 이탈표 단속에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 전략적 판단을 내린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도 그게 전당대회 뒤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조금 설명하니까 그런 심모 원료가 있었구나. 금방 다들 이해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일보. 어쨌든 또 뭐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데
뭐 기선은 제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 파이팅은 확실하게 했죠. 네.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어젠다 띄우기 또는 프로파간다만이 아니고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일단 긍정적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했는데 특검 초창기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변호사 회장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어떻게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검찰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네. 제대로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다시 재수사하자는 건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해버리니까 특검 무용론까지 결국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드루킹법이라든지 뭐 몇 번 그 후로 결국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게 그 추천권을 줬거든요. 국정농단 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루킹도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은 감히 또 국민의힘당 같으면 감히 언급이나 할 수 있었던 건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취지를 분명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분명하게 인식해서 그 특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추천은 뭐 제3의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리하게 이런 것들은 결국 그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전당대회 그 출사표 던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전당대회에서의 그 유불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쨌든 뭐 완전히 다 쓸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슈 선점을 했다. 다른 분들 이거 어쨌든 다른 논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다음에 본인으로서 당 지도자로서 대표로서의 역량도 국민들에게 꽤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 조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실 일부 이제 관계자들이 언론에 익명을 전제로 뭐 좀 불편한 신기를 내비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도 뭐 두 군데 방송 출연해갖고 취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진짜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곤란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윤 대통령을 그 야당의 무도한 공세로부터 방어하는데 훨씬 이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점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찬성 그 기운은 그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해병단 특검법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래서 진정성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 60% 이상, 그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 벌기 위한 꼼수로 이렇게 제안하면은 시간 끌기 위한 그렇죠. 그게 한동훈 그 위원장이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본인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청와대 용산과의 이 관계까지도 틀어지면서 정말 정도를 걷는다, 제안했다. 이랬을 때 진정성을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또 하나의 꼼수고 또 하나의 술수다. 이렇게 되면은 백년하청이 되는 거죠. 결국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국정은 이 꼴대로 꼴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그 피해는 국민이 지고 그 책임은 용산과 집권당이 제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들을 분명히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또 국정 수행을 위해서 할 것은 우리가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뭐 손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 특검이가 본인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아니다 하면 특검에서도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로 임해야 될 사안이지 정략적이나 또 나의 이익 또 이걸 통해서 상대당에 대한 타격 뭐 이렇게 정치적 수술을 부리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 당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뭐 연임 도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진보 계열 쪽의 지도자로서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임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 상당한 이제 지도자 이제 반열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그 전국 위기론을 이제 연임 필요성의 어떤 그 배경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거의 뭐 이제 대표 선출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제 도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초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민주화라고 하는 본인들의 그 상징 자본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다. 네. 그래서 거꾸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예. 민주당이 민주화는 본인들의 서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다양성과 경쟁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 거죠. 오히려 개딸 전체주의 뭐 이런 식의,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무슨 뭐 아버지, 뭐 당대표 아버지, 그러니까 뭐 조선노동당을 보는 것 같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런 한탄의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에 얼마나 4인 4색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 저 당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좋죠. 국민의힘의 기회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보기에 또 그렇게 그 논리를 가지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국민의당 지도체제 구축할 때, 김기현 당대표 됐을 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공동을 선출하게 돼 있었는데 당원 100%를 뽑았잖아요. 당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어떤 게 야당으로서 또 수권정당,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유지하고 불리할 것이냐. 이게 당이거든요. 정당의 규정들을 개정해 나가는 데는 그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대여 투쟁 체제를 잘 갖추고 리더십을 확보해서 단일 대우로 충실하게 진군할 수 있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원이나 국회에서도 그렇게 지금은 것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인사이트 신지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